조국 수석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허재영 기자 취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신다. 왜요? 평택이 완전히 핫플레이스로 접어들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대충 지지율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용남 전 요 의원이 정도 계속 요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맞죠.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평택을 김용남 24, 유이동 18, 조국 22, 김재현 4%, 네, 황교안 7%. 뭐 대체로 뭐 이 오차 범위 이내에서 이런 흐름은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갈수록 김용남 후보한테 힘이 기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죠? 그 중요한 신호탄은 엊그저께 박균택 네. 의원이 페이스북에 강력하게 조국 후보가 무슨 검찰 개혁의 아이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비판글을 쓰셨고 저는 그게 뭐 내용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히 새롭게 밝혀진 아니 내용이 아니요. 난 그거는 새롭죠. 어떤 거요? 네. 본인이 검찰 국장 시절에 네. 직접 목격하고 직접 좌절된 네. 뭐 이런 것들이 두 가지 팩트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는 가장 중요한 게 특수부를 오히려 키워준 게 조국이다. 그건 이제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을 갖다가 무리하게 올려주고 한동훈도 3차장 앉혀주고 네. 그랬던 게 조국 민정수석이었고 나는 그거 반대했다. 그렇지. 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목격한 데니까. 여태까지 그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그건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뉴 팩트입니다. 저 한동훈을 지금 차장급으로 올릴 놈도 아닌데 더구나 중앙지검 3차장이면 요직 중에 요직인데 그렇죠. 거기로 기수를 넘어서 발탁을 해? 그게 또 윤석열 요구였고. 그렇지. 요구에 따라서 그 반대했다는 것이고 네. 뭐 특수부도 그렇게 키워주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했던 실제로 검찰국장이 인사 권한을 가지고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통해서 반대했는데 조국이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크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 개혁을 이제 역행하는 거잖아요. 특수부 키워주는 건. 특수부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특수부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수사권 남용하고 기소권 남용해서 사람 조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어미중 강백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조국 후보는 민정수석 시절에 거꾸로 오히려 갔다는 거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칼로 썼다는 거고 네. 그 칼에 의해서 본인이 당했다는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검찰 개혁의 선명성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렇지. 나만큼 희생당한 사람 있어? 나 덕분에 검찰 개혁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박 의원의 주장을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하면 검찰 개혁의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 개혁 실패의 책임자인 거야.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검찰을 실제로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보복을 당했다. 그런 그렇죠.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일반 우리 뭐 정치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책임 있던 자리에서 검찰국장으로서 저항했던 네. 바로 그 당사자가 스픽 아웃 과감하게 폭로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그렇죠.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언론 보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네.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이거를 이제 정치 공방 수준으로 언론들이 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사실은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치 공방이 아니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 박 의원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동안 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취재를 직접 하셨죠? 이게 제가 사실 뭐 취재를 좀 하다 왔는데 네. 박균택 의원이 이제 원래는 조국을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게 꼭 조국 때문만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가 좀 과유불급. 나만 검찰 개혁 잘할 수 있어. 민주당의 지금 검찰 출신 의원들은 못 믿어. 특히 뭐 김용남 또 만들어줄 거야 검찰 출신 이렇게 나오니까. 검찰 개혁하려면 날 뽑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너무 선 넘는 거 아니냐. 박균택 의원이 좀 화가 난 것 같고 박균택 의원 평소 스타일을 보면 정말 말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구 이렇게 함부로 공격하거나 조용한 그런 축에 스타일은 아니세요. 사실 맞죠. 법사위원이시긴 하지만 되게 조금 조용조용하신 편이고 누구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 막 티나게 막 공격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죽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건 사실 우리 변호사님이나 저도 깜짝 네. 놀랐어요. 이거 엄청난 내용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검찰국장이 반대하는데 민정수석이 강행해 결국은 버렸다는 거죠. 이 검찰을 키워주고 한동훈을 세워줬네. 네. 결국은 이게 검찰 개혁 실패에 핵심적인 그 위해를 끼쳤네. 실패에 기여했네. 근데 이거를
이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사실 그게 접니다. 사실 제가 2023년 말부터 예, 조국 대표 그 전에는 이제 정치를 하시기 전이죠.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이거는 한 번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뭐 복귀는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 당시 좀 취재를 좀 많이 했었어요. 2023년 말부터. 그때 그래서 제가 박근혜 의원이 그런 진술도 하셨었나요 그 당시에? 그때는 박균택 의원이 이제 정치하시기 전이니까 저는 박균택 의원에게 물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그분이 어디 뭐 책자에다 남긴 기록이 아, 2024년 이제 총선 앞두고 24년? 예, 그때 그쵸, 2024년 총선이죠. 그때 앞두고 이제 자서전에다가 살짝 쓰긴 하셨어요. 이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인데 가지고 왔는데 박균택의 여기다가 좀, 삶과 꿈. 네, 좀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걸 이제 조국을 콕 집어가지고 뭐 비난하기 위해 쓴 책은 아닌데 거기다가도 일부 이제 자신이 이제 검찰국장으로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국 민정수석이 그냥 이런 걸 강행을 했다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이게 이제 크게 화제를 삼지 않았던 거죠. 박균택 의원도 이게 조국을 굳이 공격하려고 쓴 책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얘기네. 그 책을 이제 방송 전에 보내주셔서 저도 봤는데 3차장 한동훈 승진 기수 아닌데 보직 중에 최고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앉히라니 어이가 없는 짓이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윤석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니 그대로 해주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네.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계속 해주면 이제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게 사조직이 된다. 특히 특수부는 온갖 권한 남용의 수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의 이제 사조직처럼 중앙지검장의 사조직처럼 되면 분명히 이거 나중에 문재인 정권의 힘이 좀 빠지면 이거 분명히 공격하는 그 어떤 게 아지트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그때 경고를 당시에 했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 적폐청산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대안을 또 제시했다면서요. 박 검사가. 그러니까 경찰청에 대안을 제시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본인 혼자 외에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박을 하다가 고립돼 있었구나 혼자. 네, 더 이상 얘기하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좀 물어봤어요. 그래도 적폐청산 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 조직이 필요한 건 아닌가? 제가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잘 물어보셨네. 사실은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힘을 실어주는 수사는 꼭 특수부가 아니어도 어떤 뭐 일반 뭐 공수 이제 일반 뭐 경찰에도 특수수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맡겼어도 되는 거고 일반 검사에게 시켰어도 다 잘했을 일이다. 또는 특검 같은 걸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반드시 꼭 윤석열 사단의 특수부에 맡겨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이걸 강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박균택 의원의 판단이 맞았던 거죠. 박 의원 주장 중에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여태까지 우리가 진짜 일사천리로 특수부 키워주고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준 게 뭐 그 문재인 정권 내에서 비판 세력이 없었던 건 줄 알았는데 실제 담당 책임 국장이 반대했었어. 반대했었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팩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를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이제는 답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결과적으로 검찰 특수부가 커서 이 사단이 벌어지고 내란까지 터졌는데 왜 그랬을까? 그냥 요 정도의 의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검찰국장이 이걸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조국 수석은 왜 이걸 억눌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시 금태섭 의원도 이걸 반대했었거든요. 금태섭 의원은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당시 법사위 간사였어요. 법사위 간사조차도 금태섭이 이렇게 반대했는데 검찰 특수부를 이렇게까지 늘려준 것에 대해서 당시 조국 수석 그리고 조국 수석 밑에 있었던 황현선 사무총장이 지금 조국혁신당에 있잖아요. 두 분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은 우리가 검찰개혁 제일 잘할 수 있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좀 조용히 계세요. 뭐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 큰 오류를 범했던 조국 수석과 황현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답변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박균택 의원이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저는 엄청난 정치적 신호탄이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이런 걸 눈치 보여서 못 썼죠. 쓰는 순간 뭐 김어준 뉴스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에 대해서 비토하는 사람은 밟힌단 말이에요. 그냥 가루가 되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지금 같은 캠페인을 하잖아요. 내가 제일 선명하다. 김영남 후보 옛날에 노무현과 검사와의 대화 그 토론할 때 뒤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야. 검찰주의자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판국에서 자신 있게 나섰다는 거는 이제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선 그을 걸 확실히 긋자.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진단하자. 지금 대결 구도가 명확하지 저 평택을 대결 구도는 민주당 대 문주당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민주당 의원들 이제 침묵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그런 미디어 눈치 보지 말자고요. 되게 중요한 사실 신호탄이 네. 오른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박규택 의원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이 꾹꾹 참아 오셨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 검찰 출신 의원들 있잖아요. 검찰 개혁을 계속 망치고 있다라고 비난 글들을 엄청 써왔어요. 이 글에 대한 반박도 조국의 반박이 박균택 검찰주의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박균택 의원이 정말 꾹꾹꾹꾹 눌러 담아 왔던 것들을 이 김용남에 대한 공격까지 이어지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고 그렇지. 그냥 써버리신 왜 거예요. 그러냐면 실제로 이번 그 지선 이후에 그 결과와 무관하게 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구도로서의 권력 쟁탈이 시작이 될 텐데 맞아요. 그 포인트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제 그 전선이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보안 수사권 등을 네. 가지고 결국은 보안 수사권으로 싸우기 위해서 현재 저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뭐 후보라든가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책임있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결국은 그걸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선언이기도 한데 네. 그런 과정에서 박 의원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가 결국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그렇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단 말이에요. 그 원래 기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검찰 수사 기소 분리는 아직은 때이르다라는 게 전반적인 정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너무 앞서간다. 네. 그리고 그 송영길 대표 때도 한번 추진하다가 좌절이 됐죠. 좌절이 네, 됐는데 수완박. 네, 하다가 좌절이 됐고. 그 브레이크를 건 게 그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그 검찰 개혁의 틀을 짜셨던 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이었는지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대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 기소 분리보다는 검찰의 특수 수사를 살려주는 쪽으로 그리고 6대 범죄 정도 수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큰 오판이었고 그게 결국 내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사 기소 분리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몇몇 수석 인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다 좌천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그 좌천하면 안 된다라고 막았는지 아니면 지금 수사 기소 분리는 너무 때이르다고 동참을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박균택 의원도 좀 참다 못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당신이 이게 이런 말을 할 권한이 있느냐? 건 아니지 뭐 이런. 권한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답을 좀 하셔라. 본인의 그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은 좀 하시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 지적에 박균택 의원의 이 지적에 조국 후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은 일단 반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 한 거는 반성하되 근데 당신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잖아 이 사람아. 우리 다 공과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렇죠. 죽어도 본인이 한 건 반성 안 하고 상대방 비난만 해요. 검찰주의자 박균택.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검찰주의자가 나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박균택이 어쨌든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태도가 똑같잖아요. 네. 죽어도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 하는 태도 때문에 안 먹힌다고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조선일보가 하던 일이잖아요. 팩트로 이게 그 반박을 못하면 메신저 공격하는 게 네. 좀 그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것과 관련해서 박균택 의원 계속 좀 취재를 하시고 그 얘기를 쭉 이제 허지영 기자 취재된 걸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활용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이유가 이제 다 드러나네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 그 취임 직후에도 얘기했지만 그 뭐 학자들 써가지고 제대로 안 된 거, 그렇죠. 법원 인사들 네. 써가지고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네. 실제로 아는 사람을 가지고 쓰겠다, 개혁하겠다. 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검찰 출신을 가지고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지금 나름대로 오해도 좀 있었고 네. 꼭 그래야만 되나? 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실패 원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황현선 씨도 그렇고 조국 수석도 그렇고 김영현
법무비서관 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이제 그리고 아마도 임종석 비서실장도 같이 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사실 검찰의 내부 정보가 밝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의 틀을 짜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뒤통수 당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지하셨던 거죠. 실제로 박형철 그 반부패 비서관한테 뒤통수 맞았잖아요, 조국이. 그런 일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유심히 보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참모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성을 좀 하셨었고 그래서 이번에 검찰 개혁의 틀을 짠다면 검찰의 뒤통수에 절대 맞지 않기 위해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잘 활용을 하려고 고민을 하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은 들었어요. 네. 이 지점에서 제가 이제 지적을 꼭 해야 되는 건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 뭐 했냐?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약간 아이덴티티가 공수처 설치예요. 그렇죠. 예. 공수처 설치해서 검사 타겟으로 한 거예요. 사실 그 기관은 검사 그렇죠. 수사도 안 받고 잘못한 거 누가 하냐? 네. 다 검사들이 불기소해버리고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커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막겠다고 나경원 빠로 이런 거 나오고 그랬잖아요. 국회 뭐 난리 나고 막 소화기 뿌리고 그렇게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그때는 말은 다 시원하게 했어 민주당 의원들이 설치하면 뭐 모든 게 다 달라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박상용 검사 공수처가 원래 조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뭐 했어요 이때까지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뭐 공수처에 사람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정말 짜증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얼마예요? 그렇죠. 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수처 바꿀 수 있어요. 설치만 해놓고 뒷수습을 안 해. 제 이게 혐오스러운 겁니다. 항상 말만 세게 하고 실제로 다듬고 보완하고 아니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특검합시다. 근데 특검이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특검의 구성이 잘 되는지 올 사람이 있는지 수사관은 누군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청와대에서 하는 업무 스타일로는 도저히 안 돼. 용서가 안 되는. 그럼요. 이런 거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말만 세게 하는 거. 그냥 공수처 그냥 간판 당한 걸로 우리는 그냥 자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시대에는 그런 거 용납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 마지막으로 꼭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왜 실패했을까 취재한 게 네. 이번 무슨 재보궐 선거 때문에 취재한 게 아니에요. 저 이거 2023년 말부터 취재했거든요. 네, 전 기억합니다. 네, 네네. 실제로 그래서 글도 썼고. 근데 그때 제가 조국 수석에게도 이제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 비서관 몇몇 분들에게도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어요. 취재하려면 당연히 네. 그분들 말씀 들어야 되니까. 네네. 그냥 그분들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다시 민주정권을 세웠을 때 같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말 맞다나 네. 검찰 개혁 완성하려면은 도대체 뭐가 부족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더 솔직히 말하면 조국 수석 뒤에 칼 꽂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싶었어요. 아. 조국 수석이 배신당했다고 저는 그렇지.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조국 대표를 전적으로 믿었으니까 신뢰했으니까. 그리고 조국 마음이 수석의 아팠으니까. 뒤통수를 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이 사람이 다시 중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그렇죠. 찾아내고 싶어서 취재를 했는데 그렇군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에게 이제 취재에 응하기로 하셨던 문재인 정부 출신 비서관 복수의 비서관들이 갑자기 인터뷰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복수의 비서관들이면 될 지금도 뭐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계신 네, 분들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인데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건 취재가 또 필요한 거 아니냐 당신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조국 수석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허재영 기자 취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신다. 왜요? 그 왜인지는 설명은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왜 이러실까 좀 의아했던 거죠. 지금도 사실 묻고는 싶어요. 왜 그러셨는지. 근데 그건 일단 조 네. 대표가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은 입증 가능한 팩트입니까? 제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은. 어허.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그 비서관 분이 직접 통화를 하신 때 사실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3명이 듣거나 말했네. 예. 네,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묻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제 박균택 의원이 쓴 글 등을 보면 어쩌면 조국 전 수석의 그 당시 민정수석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취재가 더 깊어지면 결국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까봐 막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뒤통수 친 놈을 적발하고 검찰 개혁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결국은 조국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취지의 기획 의도로 오해했을 수가 있겠네요. 또는 그렇게 오해했거나, 넘겨 네, 짚었을 수 네. 있겠네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취재는 아니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조국 수석의 그 결정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지고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는 다시 한번 내가 검찰 개혁의 중심이 되도록 기회를 달라고 주권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권자인 국민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의 의무가 있어요. 예, 뭐 평택을에서 뭐 토론을 해라 하시든 뭐 기자들이 뭐 묻든 답변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는 참 정치인들에게 묻는 것을 직업으로 30년 이상 삼아온 입장에서 네. 저는 전두환한테도 질문했어요. 살아있을 때. 그렇죠. 네. 그 왜 저 무궁화 훈장 대훈장 그거는 우리나라 명예의 최고 예우인데 네. 그거를 살인 확정 선고 받고도 치탈당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이후에 주는 모든 훈장은 다 무가치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살인자한테도 주는 훈장 내가 받아서 뭐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희동에 매주 가가지고 결국은 전두환을 조우했어. 그래서 무궁화 훈장 대훈장 반환할 의사 없으십니까? 라고 결국 물었어요. 엄청나게 패 맞았지만 그게 기자의 운명인 거야. 네. 그런데 저는 민주정부 되고 나서 가장 안타까웠던 질문과 그 후과는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문재인 정부 때 자꾸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냐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삼성 엑스파일 삼성에서 수백억을 정치권 대선 주자들과 검찰 수뇌부한테 정기적으로 상납했어. 그거를 취재했고 그때 당시에 노회찬 의원 등이 특검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검찰이 수사 대상인데 검찰한테 수사를 시켜. 근데 그때 민정수석이시던 문재인 당시 수석께서 우리 검찰이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 검찰 수사팀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구였어요? 황교안이었어요. 참 잘도 했겠네요. 황교안 실장 팀이 잘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에 대해서 논의합시다라고 청와대 기자들 모아놓고 온마이크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거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2016년 17년 대선 때 이재명 문재인 경선하길래 유튜브 방송에서 그때 저희 방송이 구독자가 제일 많았어요. 시사 프로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방송 중에 그때 그런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이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2010년 후반에 그때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했을 뿐이야. 네. 그것 때문에 저희 개 박살이 났어요. 저희 구독자 다 빠지고 1년 반 동안 방송을 못했어. 반문으로 찍혀가지고 이제 해고당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NLL 때문에 당하고 있을 때 그거를 MBC 내부 양심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람인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전에 당선되고 나선가 저희 고발뉴스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때 소위 말하면 그 문재인 지지 세력의 그 온라인 파워가 엄청났거든. 똥파리들이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공격이 심하다라고 했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거 민주주의의 양념 같은 거다. 네. 그 양념에 맞아가지고 1년 반 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조국 대표한테도 유사하게 발생하냐 이거죠. 답변 대신에 왜 문제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으로 나오냐 이거지. 예. 이거는 정말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누구든 다 묻고 어떤 질문이든 다 답하잖아. 네. 그게 차이라면 차이고 그 차이는 도저히 이제 우리는 역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다. 네.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선한 의지를 갖고 하신 건 알겠는데 선하셨지만 무능력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국민에게 설명을 좀 하셔야 되고 저의 취재에 따르면 결국 공교롭게도 그때 그 검찰개혁의 틀을 짜셨던 분들은 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중요 간부로 다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개혁의 쇄빙선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할 때마다 저는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쇄빙선. 그런데 그때 왜 이런 틀을 짜셨는지 그 당시에 금태섭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 이걸 강행하셨는지 근데 이제 보니까 박균택 검찰국장마저도 반대하셨다는데 왜 그걸 강행하셨든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답변을 조국혁신당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답변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에 내가 적임자다라는 주장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탄압받으면서도 금지된 질문을
우리 국민의 알 권리에서 던져온 허재현 기자 응원하는 차원에서 허재현 TV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 집중님께서 슈퍼챗을 거액을 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장문의 글을 네, 남겨주셨어요. 읽어드릴까요? 저는 지금은 서울 시민이지만은 5.18 때 엄마랑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위 트럭에 실어줬었어요. 오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시위에 나가겠다는 걸 아빠가 오빠 방문을 밖에서 잠궈서 못 나가게 했었어요. 그때 들었던 총소리는 지금도 생생해서 12.3 계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번 6.3 선거 민주당이 압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님 더 집중해서 저희 반드시 압승하도록 감사합니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다행히 평택 의뢰에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나요, 프레시안? 네, 민주당 조국과 단일화 논의 없다. 김용남 개소식에 정청래 등 다수 참석. 네. 정청래 대표가 조금 여기서 좀 봉변을 당하셨나요? 아 이제 항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좀 많았습니다. 예, 당원들이 다수가 좀 예, 사퇴하라. 한두 명에게 항의받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그래도 이렇게 네. 어렵사리 후원회장도 맡고 평택 을까지 예. 자리했으면 그러게요. 좀 너무 좀 심한 언사는 좀 자제를 해도 좋으실 텐데 네. 그만큼 많이 화가 당원들의 났었어요.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죠.